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지 이제 일주일인데 우리 정부가 오염수란 용어를 바꾸는 걸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서 정화 장치를 거쳐 처리된 오염수가 정확한 용어라며 이렇게 밝힌 겁니다. 정부는 오염수를 바꿔 불러야 하는 이유로 생계를 위협받는 수산업계의 고충을 들고 있습니다만 오염수를 뭐라고 부르는지에 따라 방류를 결정해버린 일본을 지지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어 민감한 사안이죠. 이러다 보니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오전엔 오염 처리수로 용어를 공식화했다고 했다가 오후에 뒤집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먼저 이 내용부터 강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란 표현은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IAEA가 얘기하는 알프스라는 과정을 거쳐서 처리된 오염수, 이것이 저는 과학적으로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염수란 용어를 바꾸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거 용어 문제 정부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각 정부 브리핑에선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총칭하는 차원에서는 오염수 표현이 유지가 될 것이고 다만 총리가 용어 변경 검토를 공식화한 만큼 정부 내부적으로는 오염수 대신 어떤 용어를 쓸지 변경 시점은 언제로 할지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JTBC에 수산업계에서 용어 변경을 요청하고 있다며 국민정서와 국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아예 오염 처리수를 당의 공식 용어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 용어 변경이 여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반나절 만에 김기현 대표가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당에서 공식 입장을 정하고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이런 가운데 국회 예결위에선 후쿠시마 오염수를 둘러싼 거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도쿄전력의 입이 되어버렸어요. 일본 정부의 입이 아니라 이젠 도쿄전력의 입. 어떻게 정부가 얘기하는데 일본 도쿄전력의 입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입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걸 답을 듣고 말씀하세요, 총리. 예의가 없으신 거예요. 위원장. 정부가 검토를 공식화한 만큼 오염수 용어 변경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JTBC 강연입니다. 26년 전 마지막으로 쓰였던 사형 집행시설을 점검하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시했습니다. 일단은 흉악범들을 향한 경고로 보이는데 한 장관은 사형 집행 자체에 대해선 국민의 감정과 외교적 문제 등을 고려해 정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사형 집행시설은 서울과 부산구치소, 대전과 대구 교도소 등 4곳에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주 이곳들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지 않다 보니까 법집행시설이 폐허처럼 방치되고 사형을 형벌로 유지하는 이상 법집행시설을 적정하게 관리 유지하는 것은 법무부의 임무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1997년을 끝으로 26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30년으로 돼 있는 사형 집행시효도 없앴습니다. 다만 집행에 대해선 신중합니다. 한 장관은 사형 집행은 국민의 법 감정과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서 정해야 한다며 유럽연합 등과 생길 수 있는 외교적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사형 집행 국가와는 각종 협약을 맺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시는 당장 사형 집행을 생각한 게 아니라 사형수와 흉악범들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현재 수감 중인 사형수는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강호순을 비롯해 59명입니다. 일부 사형수들은 교정생활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오늘 출산율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바닥 모르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최저 기록을 바꿨습니다. 4월부터 6월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 1년 전보다 0.05명 줄었습니다. 분기별로 출산율 통계 낸 게 14년 됐는데 그동안 나온 숫자 중에 가장 낮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첫 아이는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셋째 이상은 모두 줄었습니다. 결혼도 늦어지고 출산도 늦어진 영향이 크겠죠. 하반기가 더 걱정입니다. 보통 1년 중 상반기가 그나마 출산율이 나은 편인데 그래서 상반기에 0.7 턱걸이 했으니
하반기에는 0.6이란 숫자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며 어제 나온 내년도 예산안에 17조 원 넘는 저출산 예산을 넣었지만 저희가 만난 젊은 부부들 그리고 청년들은 그래도 애를 낳을 결심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정희윤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서울 구로동의 한 소아과. 진료를 보러 아이를 데리고 다른 동네에서 온 부모가 적지 않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동네마다 소아과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집 앞에 있는 소아과가 거의 없어지는 추세라서 또 여기를 오는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 2명까지 다자녀, 육아휴직 18개월 같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나왔지만 이것만으론 아이를 더 낳을 결심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부모들의 의견입니다. 일단 다자녀 혜택을 받더라도 아이가 둘이면 양육비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합니다. 제 친구들 다 하나 이상은 낳으려고 하지 않아요. 3-4배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육아휴직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기로 했지만 부부가 다 쓰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남자가 18개월로 쓰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짧으면 3개월에서 뭐 6개월? 금전적인 이유도 큽니다. 돈이 그만큼 줄어드니까는. 왜냐면 애기 엄마도 지금 썼다가 요번에 복직을 했거든요. 청년들은 주변에서 아이 키우는 집을 보면 결혼할 엄두가 잘 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일을 하면서 대부분 육아를 하시다 보니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으시고 그냥 아무 주변 도움 없이 둘이서 혹은 혼자서만 육아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구나. 결혼부터 출산, 육아까지 아이 낳고 싶은 환경이 만들어지기까진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JTBC 정희윤입니다. 최근 무차별 범죄가 잇따르면서 길을 걸을 때도 혹시나 하는 두려움이 생겼다는 목소리가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호신용품을 사거나 호신술 배우는 사람도 늘었다고 합니다. 밀착카메라 권민재 기자가 직접 체험하면서 이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호신용품들입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건 호신용 스프레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스프레이 형태로 생겨서 분사를 하면 캡사이신 액체가 나오는 겁니다. 또 가스총이나 경보기 같은 것들도 구입이 많이 늘었고 이런 3단봉도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호신용품을 사는 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장우산을 맨날 들고 다녀야 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거 이렇게 뿌리는 거 뭐 이런 거 알아본 적은 있거든요. 직접 사서 써봤습니다. 캡사이신 액체가 든 호신용 스프레이입니다. 3m까지 직사가 된다고 하는데 직접 쏴보겠습니다. 액체가 영향을 주려면 상대의 얼굴에 닿아야 합니다. 하지만 3m에선 조준이 쉽지 않습니다. 1m까지는 가까이 와야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 뼘도 채 나가지 않는 스프레이도 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 정도인 120dB까지 소리가 난다는 경보기입니다. 실제로는 전화벨 정도인 80dB이 최대입니다. 호신용 반지에 달린 칼날은 단단한 벽에 닿자 바로 접힙니다. 이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확실하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는 크게는 없어요. 마음의 위안이죠. 위험할 때 써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꺼내보세요. 꺼내면 이제 못 꺼내는 동작이에요. 3단봉은 상대에게 바로 뺏깁니다. 스프레이를 사용해 보려 했지만 손목이 꺾이고 상대가 뒤에서 오면 뿌리지도 못합니다. 호신술도 충분히 연습이 돼 있어야 합니다. 뒤에서 목을 조여올 때는 손으로 상대의 팔을 빼려고 하기보다 목을 돌려서 목을 조일 수 없게 한 뒤에 체중을 실어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왼발 나가서 장애물 만들고 뭘 털어요. 옆으로 돌려. 이거 어떻게 세워서 돌려? 그거 빠져. 진짜 어려운데요. 어설프게 호신술을 하기보단 빨리 도망가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호신술을 배웁니다. 만약 나한테 벌어진다면 그냥 맥없이 당하는 게 맞는가. 그래서 그 최소한의 어떤 액션 취해야 되지 않는가. 호신용품과 호신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건 그만큼 개인이 느끼는 위협이 커졌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내 몸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이 불안감은 호신용품과 호신술로 해소될 수는 없을 겁니다. 밀착카메라 권민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